태양계와 지구 형성에서 중요한 게 몇 개 있어. 자, 이 개념이 성운선이야. 일단 시험 진도표로 여기까지 나간다고 나와서 난 나갈게. 나 무슨 경우도 봤냐면 수단은 2개를 30분 만에 나가는 경우도 봤어. 어? 아이고 조심해. 뭔 일을 할지 몰라. 그리고 문제는 개 더럽게 어렵게 내요. 자, 성운설은 뭐냐면 태양계가 하나의 성운에서 동시에 탄생한다는 거야. 성운설 이퀄 제일 중요한 게 태양계가 동시 탄생한다는 거야. 동시 탄생한다. 이 동시 탄생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거든. 자, 먼저 첫 번째 1번.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우리가 폭발 잔해 성운이라는 거지. 우리의 성운은 빅뱅 초기에 수소와 헬륨으로만 된 성운이 아니고 이 태양계 자리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거야 먼저.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갖고 지금의 태양계가 됐다는 거거든. 왜? 이걸 통해서 현재 지구에 철 이상의 원소들이 발견되지? 안 그래? 금도 있고 철도 있고, 철 말고 철 이상 애들, 구리 같은 게 또 대표적이야. 구리 되게 흔하지 않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게 예전에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서 우리가 지금 스타트했다는 거지. 그럼 이 앞에 초신성이 몇 개 있었냐, 몇 번 있었냐도 몰라. 어떻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튼 46억보다도 훨씬 오래됐다는 거지. 누가? 이 금이. 이 금의 나이는 46억보다도 훨씬 오래된 거야. 지구 나이보다도 더 된 거라고. 그리고 초신성 폭발까지 겪었던 친구야. 아무튼 결혼 반지예요? 결혼 반지예요. 됐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운이 수축하게 되면 운동성이 뚜렷해지면서 회전하게 되고, 회전하게 되면 원반형이 되거든. 원반형? 이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 이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원반형이라고 하는 게 한쪽 면에 나열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그 천체들의,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일치해.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일치한다. 공전 궤도면이 뭔지 알아? 자, 태양계를 북극성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고, 수금지, 화, 목, 토처럼 이렇게 계속 돌 거 아니야, 여기서. 안 그래? 태양 중심으로 돌겠지, 이렇게. 맞지? 북극성 기준으로 반시계로 돈다? 북극성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아, 다. 다음에 자전도 다 반시계로 해. 왜? 처음에 성운의 운동성이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야. 처음 성운이 북극성 기준으로 반시계로 움직이면서 생성됐기 때문에 모든 천체들의 공전이나 자전이 일치한다고. 북극성 기준으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인 걸로. 알겠어? 이거 먼저 적자. 자전과 공전 방향이 일치한다. 자전과 공전 방향이 일치한다.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어디서 봤을 때? 북극성 기준. 북극성에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북극성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자전과 공전 방향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일치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봐봐. 지금 요 상태야. 요 상태를 잘 봐. 요 상태를 이렇게 보여줄 거야. 지금 위에서 바라보는 거를 옆에서 볼 거야. 옆에서 바라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이 이렇게 돌고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돈다고. 이게 공전 궤도면 일치한다는 뜻이야. 하나의 원반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윤반. 이해 갔어? 뭔 거냐? 너 해성이라고 들어봤냐? 해성? 헨리 해성이나 지메스 해성? 해성은 꼬리를 단 별이야.
굉장히 태형이랑 근접하게 달려들었다가 아주 멀리까지 떨어져 나가지. 태성은 태양계 식구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 공전 궤도면이 이딴 식으로 돌아. 우리 식구가 아니었어. 우리가 탄생할 때 같이 탄생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돌다가 태양 중력에 끌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지 않지. 알겠어? 제가 자, 그래서 자전과 공전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이 회전을 통해서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고 원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알겠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운동성이 일치하고 원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전 궤도면이 일치한다고. 납득되지?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 뭐가 예외가 있냐면 이것까지 학교에서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이 자전의 예외가 금성과 천왕성이 예외다. 금성은 진짜 반대로 돌아. 얘는 완전 반대로 돌고 천왕성은 누워서 돌아. 무슨 뜻이냐면 자전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니까 자전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전을. 근데 금성은 반대로 돌아. 천왕성은 누워서 돌아. 이상하지? 이거를 설명하는 원리가 반대로 되면 반대 같은 경우는 자전 돌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운석이 얻어 맞았다라고 해. 돌다가 운석이 얻어 맞으면 운동성이 바뀔 수 있거든. 또는 누워서 도는 애도 마찬가지야. 대가리로 맞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운동성이 바뀌어 있는 애가 있다. 금성과 천왕성은 예외로. 다음 3번 원시 태양 형성. 원시 태양과 원시 태양 형성을 먼저 해볼까? 원시 태양과 원시 행성이 생성되는데 일단 원시 태양이 생성되는 장소 좀 기억해. 얘는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곳. 차가운 곳을 애들이 헷갈려하거든. 뜨거운 곳이 아니고 차가운 곳에서 원시 태양이 생성될 수 있다. 여기 어디 써있냐? 여기서부터 자 밀도가 크고 차가운 곳에서부터 수축해서 원시 태양 되는 거야. 그럼 온도가 올라가지. 근데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이렇다고. 왜 조건이 이러냐면 차가워야 중력으로 뭉칠 수가 있어. 뜨거우면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뛰쳐나가려는 성질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차가워야 뭉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운 위치 중에서도 밀도가 큰데 차갑다라고 하면 중력으로 잘 수축할 수 있겠지. 그렇게 수축을 해야 원시태양 될 수 있다 그 얘기야 나는. 알겠지? 원시태양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물어보면 밀도가 크고 차가운 곳인 거야. 그래야지 운동에너지 통해서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줄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뭉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지. 알겠어? 수축하면 온도가 상승하는 거 맞는데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은 차가운 곳이라고. 이 말 졸라 중요한 거야. 씨발 모르면 틀려. 이거 진짜 중요해. 원시 태양 관련돼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다음에 원시 행성 만들어질 때는 그 미행성체라고 하는 게 철폭철폭 들러붙어. 미행성체의 충돌. 그러면서 이제 원시 행성이 생성되는 건데 특히 지구 관련해서 이거 뒤에서 따로 볼게. 지금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자. 자, 같이 보면서 밑줄 긋게요. 첫 번째, 태양계 성운 형성에서 이 초신성 폭발하면서 여기 보면 초신성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밀도가 불균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리고 뭉치는 거야. 밀도가 큰 부분으로 중심으로 수축. 여기다가 옆에다 꼭 적어놔. 밀도가 크고 차가운 부분. 밀도가 크고 차가운 부분으로 수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축하게 되면 온도 밀도가 높아져서 원시 태양 되는 거고. 다음에 회전하게 되니 성운이 수축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원반을 형성한다는 얘기 나오지? 여기 옆에다가 1번, 2번 적어놔. 이거 1번, 2번. 행성들의 공정궤도면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자전거 공정방향이 일치한다. 뭐 차가운 뭐 치운은 뭐야? 차가운 부분, 차가운 지역에서 태양이 형성된다 그 뜻이야 나는. 차가운 부분, 밀도가 크고 차가운 부분에서 원시 태양이 형성된다. 차가운 부분에서 수축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지 정확히는. 그 원시 태양 볼 수 있고. 자, 원시 태양은 하나의 성운에 여러 개 생성될 수 있다 기억나냐? 저렇게 밀도가 높고 차가운 지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결국에 뭐 메인은 한 놈만 되겠지만 한 놈 또는 뭐 두 놈 정도. 자, 다음 미행성체 형성에서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충돌해서 미행성체 되고 얘가 충돌하게 되면은 충돌해지면서 점점 커져서 행성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하니까 가볍게 한번 보세요. 다음 원시 태양은 수소 핵융합되면서 태양되고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해갖고 행성됐다라는 얘기. 원시 행성. 원시 행성과 그냥 행성 차이 뭔지 알아? 밟을 땅이 있어야 진짜 행성이야. 원시 행성은 아직 밟을 땅이 완성되기 전. 다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나오는데 지구형 적어볼까? 지구형 vs 목성형. 자, 이거 지구랑 목성을 그 이미지로 기억해. 지구형은 쇠구슬의 이미지, 목성형은 통나무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리고 저기 대답하면 대답이 잘 돼. 밑에 볼래? 지구형은 쇠구슬, 통나무. 쇠구슬은 크기가 작다, 통나무는 크다, 맞지? 질량. 쇠구슬은 가볍지만 통나무는 무겁다. 너 통나무 못 들잖아. 쇠구슬은 들고 너 던질 수 있는데 통나무는 못 들어 혼자. 밀도. 통나무를 물 위에 뜨지. 좀 작다야. 쇠구슬은 가라앉는다. 오케이?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는 지구랑 비교하면 돼. 지구는 단단한 땅이 있지, 밟을 땅. 목성형은 없어. 다 가스로 돼 있어. 고리가, 지구는 고리가 없지? 근데 목성형은 고리가 있어요. 제일 뚜렷한 게 토성. 토성이 독일에 제일 뚜렷하고. 위성수, 지구는 적거나 없다. 지구는 적거나 없다. 목성형은 많다. 이렇게 지구형과 목성형 정리하시고, 위에서 지구형 관련된 것 특징, 목성형 관련돼서 특징 하나씩만 체크할게. 밑에 지구형 같은 경우는 철, 니켈, 규소같이 무거운 물질이 나간다는 거. 목성형은 얼음, 메테인 같은 가벼운 물질이 응축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을 끌어당긴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구형은 수소, 헬륨이 거의 없어. 목성형은 수소, 헬륨이 주된 메인이야. 이거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건 너무 쉽죠? 이거 지우면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지우면 또 기억을 할 거 아니야. 나 봐봐. 까먹을 시간을 줘야지. 짠! 희한하게 다 까먹었죠? 자, 봐봐. 반지름이 작어. 밀도는 커. 작고 무겁다는 뜻이지. 지구형. 얘는 크기는 큰데 별로 밀도는 작으니까 물에 떠. 통나무, 목성형. 이렇게. 다음, 이 지구형, 지구 생성하는 거, 요 얘기 좀 더 해볼게. 요 얘기. 자, 지구가 생성될 때 저렇게 충돌하게 되면 이 미래에서야 얘가 빡 하고 충돌하면 위치로가 있지.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돼. 점점 빨라져. 그러다 땅이랑 충돌을 빵 하면은 멈추잖아. 그 멈추면은 에너지가 뭔가로 바뀌어야 돼. 그게 뭐야?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거에 의해서 자꾸 가열돼. 얻어 맞을 때마다. 얻어 맞을 때마다 지구가 가열이 된다고. 그래서 미행성체가 충돌하게 되면은 이거 발열 반응이라는 거. 발열. 열이 발생한다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열이 발생해봤자 금방 식어. 근데 지구가 식을 수 없는 조건이 있어. 물, 이 충돌에 의한 발열 말고 뭐가 있냐? 강력한 온실효과가 있어. 그린하우스 온실효과. 누가 온실기체 알아 혹시? 너네 CO2 알고 있지? 근데 CO2 말고 H2O도 온실효과 일으킬 수 있어. 수증기가 온실기체야. 다만 우리가 온실기체로 따로 잘 이렇게 별로 막 안 좋은 관심은 안 가져. 왜? 내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통제할 수가 없어. 그게 통제가 되면 네가 비가 내리게 하든가 가뭄이 오게 하든가 하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온실기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근데 CO2는 관심이 많지. 왜? 화석연료를 안 쓰면 그만큼 공기 중으로 나올 일이 없거든. 집중 안 해. 그래서 온실효과 중에서도 핵심이 지금은 얘야. 왜? 지금 지구의 70%의 표면이 물로 덮인 거 알아? 그 물이 예전에 다 뭐였다는 거야? 수증기였다는 거야. 지금 바다에 밀고 있는 물들이 전부 수증기였다고 그 당시에. 그럼 걔가 만드는 온실효과가 얼마나 크겠냐. 일단 운석이 들어와서 열을 발생시키면 그 열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구가 싹 다 녹아요. 그 녹은 걸 뭐라고 해? 마그마의 바다. 마그마의 바다. 다 액체로 녹아. 액체 지구야, 액체 지구. 액체 지구. 액체 지구여야지만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 즉 물과 기름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밀도 차에 의한 분리. 그러면 가벼운 규산염 광물, 규산염 재질은 멘틀 쪽, 멘틀이나 지각으로 올라오고, 철질, 철과 니켈 같은 애들, 무거운 애들 같은 경우는 핵에 가는 거. 그래서 철이 지구 전체로 보면 1등이었지. 지각에 보면은 상당히 뒤에 있는데 지구 전체로 보면 1등이었잖아. 왜? 다 어디가 있어서? 핵에 가 있어서. 그 핵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겠지? 마그마의 바다 시기. 정리해본다. 봐. 미행성체가 충돌한다고 돼 있어.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그 열이 발생해. 플러스 하나 더 적어놔. 수증기의 온실효과. 수증기의 온실효과까지 적어놔.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규소와 산소같이 가벼운 물질은 멘틀을 형성하고, 철과 니켈같이 무거운 애는 핵이 된다고. 니켈은 핵을 형성한다. 그리고 핵심 뭐야? 규소와 산소같이 가벼운 애는 멘틀 되고, 철과 니켈같이 무거운 애는 지구 중심부로 가서 핵 된다고. 핵. 이게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가 되려면 액체로 녹아야 된다는 거야. 다음 여기 보면 수증기가 지구 대기 형성한다고 했지? 이 수증기가 지구 대기를 형성하는 게 요 온실효과에 영향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싹 다 녹여버린다고. 그 다음 이제 더 이상 운석이 얻어맞을 일이 없다고 쳐봐. 그 지역에 있는 미행성체가 다 충돌했어. 그럼 더 이상 충돌할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야금야금 식겠지. 식다 보면 뭐가 먼저 굳냐? 땅이 먼저 굳어요. 간단한 원시지각 형성. 땅이 먼저 굳어. 그 다음에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땅이 400도 근처에서 굳어. 물은 100도 근처에서 물로 굳잖아.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된다고. 2단계가 바다 생성되는 거야. 3단계가 생명체가 만들어져. 생명체. 물 속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마지막 4단계가 대기가 완성해. 대기. 즉 산소랑 오존층. 산소랑 오존층이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 네. 그 순서가 이렇게야. 지각, 바다, 생명체, 대기. 요 순서라는 거. 알겠니? 예. 다 밑에 이거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수소와 헬륨은 빅뱅 때 만든 거고,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거는 별의 진화 과정, 특히 철 이상은 초신성 폭발 때 만든다. 탐구자료처럼 하도 많이 해갖고 넘어갈게요. 그럼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요리는 태양계 성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운 자체가 초신성 폭발 가능하네. 이렇게 하면 설명 끝.